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요새 그 미국 시장이 약하는 약세 모양새가 있죠. 유럽 증시도 지금은 약간 어제 좀 빠졌나 보다. 지금도 움직인다. 빠지는가 보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좀 빠졌죠. 나스닥이 이렇게 좀 마이너스 1%, 1.5%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너셀 많이 빠졌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그 종목 여기 하락 상승 종목 개수 보이나? 하락 종목 개수가 2,600개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다시금 20일로 올라왔네요. 야,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빅스 지수가 뭐 최근에 내려온 자리가 뭐 17 정도잖아요. 솔직히 17도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제 13 정도로 보는데 지금 약 17 정도에서 지지한 다음에 다시금 21일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뭐 좀 그래요. 좀 변동성도 있고 안정적이지 않은 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다 이야기한 대로 예상한 대로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쵸?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뭐라겠습니까? 단기 고점 박스권 이야기해드렸죠. 기술적 관점은 지금은 다시금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전망한 대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죠. 네, 그런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피어 앤 그리드.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리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리드에서 최고치가 69까지 올라왔었거든? 그래서 조만간 약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스템 그리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긴 했는데, 지금 약간 그리드까지만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려고 약간 빠지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시장 분위기 반응은 뭐 그렇게까지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반등만 준 거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살짝쿵 지금 근데 빠지긴 한다, 그쵸? 엔비디아도 올라왔다가 저항대 걸리면서 좀 빠지네. 그나마 이제 요새 이제 핫하게 주목받는 게 뭐가 좀 주목받죠? 알파벳이 좀 핫하게 좀 주목받긴 합니다. 약간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그러니까 알파벳은 그동안 뭐 좀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뭐 무디스에서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한 부분이 드디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무디스의 그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발표가 있었을 게 뭐 그거 발표하자마자 바로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거에 영향에 의해서 천천히 빠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아니라 다를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예상한 대로 천천히 빠지고 있죠. 네, 그거야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게 이거 달러를 좀 봐야 되는데 워낙 그 지금 여러분도 다 소식 들으셨죠? 그 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죠? 뭐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기타 등등등 동남아시아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의 어떤 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달러 인덱스는 그냥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온 거니까 그냥 그렇다 봐요. 뭐 크게 뭐 의미 들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화 환율은 뭐 좋지는 않죠. 뭐 1380원이니까 뭐 한국 경제가 워낙 망가질 대로 철저하게 망가진 상태 가지고 한국은 뭐 솔직히 분석할 필요도 없죠. 뭐 분석할 수준도 안 돼가지고 그나마 좀 여러분들하고 좀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채권금리인 것 같아요. 채권금리 부분이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뾰로롱 하면서 4.6까지 올라왔죠. 지금 보시다시피 오 근데 이거 보게 되니까 약간 역회된 숄더 패턴 나온다, 그쵸? 네, 지금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근데 채권금리가 강하게 올라간다. 근데 확실하게 그 미국의 신용등 그 하향 조정이란 부분이 시장에 좀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 봤을 때는 심한데? 심하긴 심하네. 그리고 금 가격 보게 되면은 금 가격은 우선은 추세선 한번 그어볼까요? 추세선은 살아있기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대략
뭐 증시 분석은 너무 시간 뺏기지 않을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뭐.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야, 그러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 자리지. 저항대 자리니까 올라간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수렴자는 되는 자리예요. 그래도 약간 좀 강하죠. 뭐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닌데 뭐 요 정도면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수렴되는 자리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금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요새 이제 핫한 이슈가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거 규제 법인 법안 관련 소식이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코인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약간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긴 하겠지만 이 달러에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죠? 일로 가고 있네. 코인 쪽으로 가고 있겠지.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이거 한번 살짝 그래도 예의상 살펴볼까요? 예의상 스테이블 코인 쪽 여러분들하고 이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료가 어디 있느냐? 증권 비트코인 쪽. 따라라라. 네, 뭐 한국의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발언이 있었어요. 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코인 쪽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코인이 비트코인은 런던장 초반 11만 1886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고,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죠. 코인이 지금 네 11만 1000달러까지 올라왔을까, 신고가니까. 오이씨. 네, 모멘텀 지속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긍정적인 모멘텀,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낙관론,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 관심의 복합적 결과다. 뭐 거시경제 관점으로 본다면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상승세는 무디스의 미국 국채 등급 강등 등 광범위한 거시경제 불안 요인과 맞물려 법정 화폐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내러티브를 강화했다. 비트코인 쪽으로 좀 돈이 쏠리는 모양새가 있다는 게 있겠죠. 약 달러를 좀 던지면서 미국 자산 좀 매도드리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같은 날 미국 증시는 하락세였지만 비트코인은 반대로 급등, 안전자산 또는 대체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코인 쪽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선 뭐 미국의 자산은 좀 위험 자산화 되어 가고 있죠. 현재 글로벌 금융 경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통적으로 본다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런 환경과 상황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돈이 미국의 자산을 매도 때리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약간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기술주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코인도 함께 올라갔죠. 근데 지금의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술주가 이렇게 약간 꺾이잖아요. 그렇죠? 꺾이는데 코인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어떤 패턴하고는 좀 다른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지금 코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자체가 안전자산, 솔직히 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있죠. 지금으로서.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내 대체자산으로의 재인식. 물론 아직까지는 뭐 코인이 안전자산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마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안전자산의 그 인식, 재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모멘텀 관점으로 좀 올라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올라가면 다시 당연히 떨어지겠죠. 제니어스? 네, 제니어스 법안.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절차 통과. 행정부 입장. 트럼프 대통령과 AI 및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섹스의 치는 암호화폐 기조. 금융기관 변화.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 매수 허용 입장 전환했다. 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 확대 신호로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시사점, 자산 성격, 기존 위험 자산에서 디지털 금 또는 법정화폐에 대한 자산으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근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에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하시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법안 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비트코인이 힘을 바꿔서 추진력 있게 올라가긴 하는 거죠. 정책 환경 트럼프 2개 정부의 친암호화폐 행보가 명확해지며 제도권 수용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 뭐 미국에만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부분이 또 이거 볼까요? 한국의 그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언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적대시되고 있다. 경원시되고 있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조선말 세국 정책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또는 미국 국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한국연합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외면 방치하고 있다. 정책 경고,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선말 세국 정책처럼 시대 역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도 약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제도화 전환,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 감시해야 한다. 시장 진입 촉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도입 강조, 경제 주권 인식, 외환 주권 및 통화 주권과 연계된 시야 제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의 제니어스 법안 규제 1대1 준비금 AML 의무 등 제도화한다. 한국은 불안하지 않게 거래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강조했고 그러니까 한국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싱가포르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맞나? 여튼간에 정책 의도 달러 패권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 한국 국부 유출 방지 및 주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가 정책적 의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은 국부 유출 방지 및 주권 약간 좀 그런 게 있구나. 약간 나라마다의 어떤 정치적 맥락, 초당적 합의로 규제 기반 마련. 국내는 규제 외면 분위기에 정책 리셋 요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규제를 통한 주도권 확보, 한국은 대응 부재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필요성, 시장 진입 필요성, 글로벌 가상자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시급성이 필요하다. 국부 유출 방지,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확산 시 원화의 디지털 역할 상실이 우려가 된다. 소비자 보호, 현재는 불법, 불안정 환경에 방치된 시장 구조이다. 현실 인정, 외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규제가 아닌 수용과 감시의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및 시사점,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샌드박스, 그러니까 은행, 핀테크, 블록체인 업계 참여 기반의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화 조건의 디지털 확장,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상호 보안 관계 명확히 할 것.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암호화폐 옹호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 질서 내에서 원화의 역할 상실을 방지하려는 경제주권 중심의 정책 제안이다.
그렇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패권을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 규제가 아닌 제도화된 수용과 통화 정책 연계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코인 쪽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네요. 글로벌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신용등 그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쫄래쫄래 네 미국의 지수가 빠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네 그 코인 쪽은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따라라. 요거는 약간 그 어떤 관점이냐면은 네 종목 관점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갔다 딱 꺾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갔다 꺾이고, 그나마 그 알파벳이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메타 쪽도 살짝 꺾이는 면이 있고, 테슬라도 최근에 올라갔다 꺾이고, 애플도 올라갔다 꺾이고,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네요. 아마존닷컴은 꺾이고, 월마트도 좀 살짝 꺾였네요. 더블탑 나왔네. 그리고 엑스모빌도 꺾였네요. 아이온큐라든지 요새 그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쪽에 은근하게 디웨이브 퀀텀인가? 예, 그거 좀 엄청나게 날라갔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화이자 쪽은 뭐 나름대로 살짝 반등해서 올랐는데 지금은 살짝 빠지네. 제너럴 모터스도 올라갔다 빠지고 이게 저거거든요. IBIT 비트코인 ETF인데 어우씨 왕 날라간다 그쵸? 지금 비트코인 ETF가 네, 3.87%로 삐삐봉 날라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살짝 조정이네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도 살짝 조정. 솔라이츠 테크놀로지도 조정. 일랄릴리도 지금 많이 빠지는데. 로키드 마틴은 약간 행보. 홈디포도 조정.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넷플릭스가 좀 단연 돋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알파벳 입시 반등하면서 뾰로롱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여기 코인 쪽.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인과 넷플릭스, 알파벳 요쪽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 조금 이따 알파벳 살짝 볼까요? 알파벳 자료는 있어가지고 알파벳 그거 좀 시황 좀 봐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떤 관점의 영역이 있나요? 라고 했을 적에 그 시장은 뿅뿅 네 여기에 어디 갔냐? 그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채권 쪽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채권 금리 근데 채권 금리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왜냐면은 뭐 어차피 이거는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은 저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올라가죠? 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된 부분,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좀 불안정한 면은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권금리가 근데 그건 있죠. 지금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좋지는 않다라고 봐야죠. 시장의 어떤 전반적 흐름은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의 전반적 흐름은 이미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하향 조정한 부분이 그것이 뭐 기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지금 특이한 거는 코인 쪽이 좀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거 그 부분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좀 살짝 쿵 체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다가 말았는데 선물 시황 좀 볼까요? 현재 선물 시황 띠리리리 선물 시황은 지금 장 시작되기 전이죠. 근데 뭐 어차피 이게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뭐 네, 선물 시장도 지금은 살짝 빠지네요. 근데 뭐 빠지는 거 중요하지 않고 뭐 저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뭐 지수야 뭐 등락폭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저는 미국의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가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재정 적자 우려 심화 미국 채무 확대 법안 이거 그러니까 요번에 그 법안
자체가 새로운 예산안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통과되는 법안 자체가 미국 채무 확대를 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전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거였죠 이거. 트럼프 세금 지출 법안 재정 재편의 진실. 네,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뭐 저 영상을 보고서 좀 더 세부 사항 디테일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뭐 새로운 법안 때문에 부채가 더 증가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 거기다 뭐 그렇지. 단순한 금리 상승보다는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데 진짜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너무 강한데, 그치? 이게 근데 이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그냥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역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매우 지금 강세란 얘기죠. 매집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겠지. 이러한 금리 상승은 재정 적자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미국 자산에 대한 좀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 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는 관세 재도입을 추이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세 재도입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하고 있죠. 새로운 예산안이 이와 맞물려 가지고 국채가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상승한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네, 노동지표 대기 심리,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한번 나오면 좀 보시고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런 건 뭐 잔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채권금, 30년물 채권금리가 5.09%까지 올라가는데요. 오이씨. 야,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간다, 금리. 수익률 급등, 주시장 전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재정 법안 병행 효과. 그러니까 요번에 그 재정 법안, 그리고 관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추진하는 행정 자체가, 미국의 어떤 경제, 뭐, 악조건의 환경을 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 채권 발행 증가, 그러면 수익률 상승. 여기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져 복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 리스크가 금리 매 주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으나 법안 통과 여부와 장기 금리 흐름에 따라 근데 이거는 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재정 리스크 이 부분은. 그다음에 관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달러 가치 변동성 확대 우려.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이제 요 관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뭐 고용지표 물가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떠들어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그냥 지금은 미국 경제가 서서히 약간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여기가 지금 크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크게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떨어져도 어차피 여기서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반등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빠지는 거니까 요거는 뭐 차익 실현 정도로 하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 자체가 근데 약간 지금 모양새가 여기가 어떤 모양새가 나왔냐면 아일랜드가 나왔죠. 아일랜드 갭의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갭의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아일랜드. 그러면 소멸 갭이 나오긴 하겠죠.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약간 눌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심리적인 관점으로 요거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그냥 인식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올라갔다 이렇게 왜 조정받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으로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그 의미 부여를 이야기한다면 그 원인 자체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행정 정책 자체가 관세하고 재정 확대 지출 그걸로 인해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이렇게 좀 조정받고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특이한 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진짜 이거는 좀 약간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경제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심각하다고 봐야 됐고. 그리고 코인 쪽 한번 체크하시고. 네, 그러면 요 정도 이야기하면은 시황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본 거죠. 네, 그러면 시황은 이 정도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